70세 이후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걸음 하나가 알려주는 건강 예측의 비밀.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내 건강 상태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최근 들어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친구 중에는 여전히 활기차게 여행도 다니는 분이 있는 반면 1년 새 2번 입원을 반복한 지인도 생겼기 때문입니다. 의사와 연구자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 꽤 현실적인 기준 하나를 제시합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병원 기록도 유전자 검사도 아닌 걸음 속도입니다. 건강 수명은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걷는 것을 10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딱 30분만 걷고 오면 하루가 덜 무겁고 덜 아픕니다. 다리도 가볍고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70세 이후에도 일정한 속도로 걷는 분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 심장 기능, 근력, 뇌 활동이 모두 더 잘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의 회복력, 심혈관계, 신경계 전반이 동시에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걸음의 경고등. 2년 전부터 걷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더니 최근엔 평지를 걷다가도 휘청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엔 매일 아내와 시장을 걸어서 다녔지만 요즘은 버스를 타도 버겁게 느껴집니다. 반면 같은 동네에 사는 78세 이문자 어르신은 매일 계단을 오르며 2,000보 이상 걸음을 유지합니다. 속도도 빠르진 않지만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대부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단순한 운동량이 아니라 심장과 혈관의 건강, 근육 유지, 낙상 위험도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왜 걸음 속도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걷는 속도는 단순히 잘 걷는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압 조절, 심박수, 폐 기능, 평형 감각, 신경 반응까지 전신의 협업 결과가 걸음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통해 건강 예측 도구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연구에서는 70세 이상 성인의 걸음 속도가 초당 1.0m 이상일 경우 평균 수명이 최대 10년 이상 연장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반대로 초당 0.6m 이하로 걷는 이들은 당뇨, 심혈관 질환, 낙상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내 걸음은 어떤가요? 체크해보세요. 신호등 시간이 짧게 느껴지나요? 걷다가 자주 쉬게 되나요? 친구들과 걸을 때 뒤처지나요? 계단이 무섭고 피하고 싶나요? 위 질문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이 바로 근력과 심폐 기능을 점검할 시기입니다.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보건소의 근력 운동 프로그램이나 의사 상담을 통한 낙상 예방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지금 걸음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걸음이 빨라지는 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끊기지 않게 걷는 건 계속하려고요. 이게 제가 저한테 줄 수 있는 보험이니까요. 지금 내가 걷는 이 속도가 앞으로의 삶을 예고합니다. 걸음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내 몸의 현재 상태를 말해주는 언어이자 미래를 바꾸는 열쇠입니다. 오늘 단 15분이라도 일정한 걸음으로 걸어보세요. 그 한 걸음이 삶의 시간을 조금 더 늘려줄 수도 있습니다. 걸음손의 힘균형 감각이 3가지만 보면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걸음 속도에 저하는 근육 약화, 혈액순환 저하, 또는 초기 신경계 문제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몸의 기둥은 다리입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회복력도 저항력도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걸음 속도는 충분히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자주 걷고 규칙적인 근력 운동을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다리는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 들어 걷는 속도가 예전보다 느려졌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신호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매일 10분이라도 더 걷고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펴거나 가벼운 아령을 들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얼마나 빠르고 꾸준히 걷느냐는 것이 앞으로 남은 인생의 활력과 수명을 반영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걸음 속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손쉽고 확실하게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2번째 징후, 손의 악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 병뚜껑을 열 때, 작은 가방을 들 때 예전보다 힘이 덜 들어간다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손의 힘, 즉 악력은 노년 건강의 거울과도 같은 지표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장바구니를 한 손으로 거뜬히 드시는 게 습관처럼 돼 있습니다. 이는 매일 저녁 10분씩 아령 운동을 꾸준히 해온 결과입니다.
반면 같은 동네에 사는 79세 최병학 어르신은 언젠가부터 병뚜껑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고 종이봉투도 한 손으로 들기 어렵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 여겼지만 알고 보니 손 근육의 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낙상 위험까지 높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손은 단순히 물건을 쥐는 도구가 아닙니다. 전신 근육의 건강과 순환 기능, 심지어 자립생활 능력까지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악력이 약해진다는 것은 단지 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가 함께 약해지고 있음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점도 있습니다. 악력은 노력으로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테니스공을 손으로 쥐고 펴기, 손목 근력기를 매일 사용하는 것, 가벼운 덤벨을 들고 팔을 펴고 접는 동작만으로도 손의 힘은 서서히 회복됩니다. 혹시 최근 악수할 때 상대방 손을 제대로 잡기 어려웠거나 손에 힘이 쉽게 빠지는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얼마나 단단히 무언가를 붙잡을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삶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붙잡고 갈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징후, 한 발로 서 있기. 많은 분들이 한 발로 서는 능력을 단순한 운동 기능쯤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뇌의 균형 감각, 하지 근력, 고유 수용성 감각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건강 지표입니다. 매일 아침 세면 후 한 발 서기 테스트를 습관처럼 하십니다. 양치하는 동안 10초씩 한쪽 발로 서 있다가 번갈아가며 반복하는 이 습관이 벌써 5년째라고 합니다. 반면 그의 친구 윤재성 씨는 같은 나이지만 어느 날부터인지 몸이 자주 휘청거리고 화장실 가다가 벽을 잡고 넘어지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에서 한 발로 10초 이상 버티지 못하는 경우 낙상 위험은 2배 이상 증가하고 뇌인지 기능 저하 가능성도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발 서기라는 단순한 동작이 앞으로의 건강 예후를 예측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론, 오늘의 나를 지키는 3가지 행동 신호. 걸음 속도, 손의 힘악력, 한 발로 서기 능력. 이 3가지는 특별한 기계나 병원, 장비 없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이고 강력한 건강 예측 도구입니다. 오늘부터는 한 걸음 더 걷고 손을 조금 더 쥐고 펴며 하루에 단 10초라도 한 발로 서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단순한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예측하고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지금 당신의 몸이 보내는 수명 예측 신호 4가지.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는 작지만 뚜렷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작은 신체 기능의 변화가 앞으로의 건강과 생존 기간을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4가지 징후는 단순한 추측이 아닌 실제 노인의 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된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세 번째 징후, 한 발로 서기의 힘. 한 발로 10초 이상 서 있기 생각보다 어려우셨던 적 있으신가요? 이 단순한 동작 하나가 신경계와 균형 감각, 다리 근력, 뇌 건강 상태까지 통합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일 아침 집 앞 공원을 걷기 전 10초씩 양발 번갈아 들고 중심을 잡는 균형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작은 턱이나 계단에서도 안정적으로 몸을 지탱하곤 합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이정혜 씨는 어느 날 거실에서 한 발을 들었다가 그대로 중심을 잃고 의자에 기대며 겨우 균형을 잡으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걷는 일조차 조심스러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균형 감각이 약해졌다는 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근력 저하신경계, 이상뇌 기능 변화까지도 시사할 수 있는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낙상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골절, 입원, 활동 저하로 이어지며 건강 전반을 크게 위협하기 때문이죠. 다행히도 이 감각은 지속적인 훈련으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매일 1분씩 한 발로 서 있기, 발끝에서 뒤꿈치로 걷기, 간단한 태극권 동작 따라하기 등이 균형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자리에서 한 발을 들어보세요. 10초 이상 버틸 수 없다면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균형 감각 하나가 당신의 다음 10년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징후, 수면 패턴이 보내는 경고. 나는 자는데 왜 자꾸 피곤하지?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수면의 양이 아니라 질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 규칙적이고 깊은 수면을 유지하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사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뇌 독소를 배출하고 면역력을 회복시키며 심혈관 기능까지 회복하는 생체 정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10시 반이면 누워 7시간가량 깊고 일정한 수면을 유지하십니다.
덕분에 아침마다 맑은 정신으로 산책을 시작하고 낮 활동도 활기차게 이어집니다. 반면 같은 아파트 단지의 박태수 씨는 매일 새벽 2, 3시에 깼다가 다시 잠들기 어렵고 낮에도 계속 피로함을 느낀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혈압도 불규칙해지고 최근엔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차이는 단지 숙면의 유무에서 시작되는 생활 전반의 건강 차이입니다. 만약 당신도 밤중에 자주 깨거나 잤는데도 피곤하거나 수면 리듬이 들쭉날쭉하다면 절대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면의 질을 올리기 위한 실천은 어렵지 않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 TV 시청을 줄이고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조명을 어둡게 하고 같은 시간에 취침과 기상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은 달라집니다. 또한 아침 햇빛을 10분만 쬐는 습관도 뇌의 수면 호르몬 분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면은 건강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단순히 자는 시간이 아닌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생명 연장의 통로임을 잊지 마세요. 지금 점검해 보세요. 4가지 생존 신호. 걸음 속도, 손의 악력, 한 발로 서기, 수면 패턴. 이 4가지는 병원 진단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지금 내 몸 상태를 알려주는 건강 바로미터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신 오늘부터 걸음 한 걸음, 손 쥐기 한 번, 10초 균형 잡기, 수면 리듬 조절하기.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징후들 식욕, 스트레스 관리. 여러분이 오늘 얼마나 잘 주무셨는지, 또 식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최근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보냈는지가 앞으로 얼마나 오래,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걸음 속도나 악력, 균형 감각, 수면 패턴을 중심으로 신체 건강의 징후들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몸과 마음의 연결고리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70대 이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5번째 징후는 바로 식욕과 식습관입니다. 매끼 직접 제철 채소와 생선, 두부 요리를 챙기며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를 하나의 기쁨으로 여깁니다. 반면 같은 연령대인 전북 익산의 이성애 씨는 최근 몇 달간 식욕이 크게 줄어 하루 한 끼로 버티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식탁 앞에 앉는 시간이 짧아지고 간편식에 의존하다 보니 지난해보다 체중이 4kg 가까이 빠졌고 장기적인 피로감과 소화불량까지 따라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노화의 과정이 아니라 실제로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식욕 저하의 이면에는 위장 기능 저하, 신진대사 문제, 호르몬 불균형뿐 아니라 초기 치매나 우울감과 같은 정신적 변화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단백질이 부족해지고 우리 몸은 근육부터 분해하여 에너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는 곧 낙상 위험과 만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식욕은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아침 햇볕을 쬐며 걷기, 제철 식재료로 식탁을 꾸리기, 하루 3끼 중 1끼라도 따뜻한 국물 요리를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식사의 질과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 들어 식사량이 줄거나 체중이 빠지고 있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병원에서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어서 살펴볼 6번째 징후는 스트레스 관리 능력입니다. 몇 년 전 배우자와 사별한 아픔을 겪은 이후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들으며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지금도 가끔 눈물이 날 때가 있지만 종이에 물감을 칠하면 조금씩 마음이 풀려요라는 그의 말은 무심한 듯 들리지만 깊은 자가치유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최근 아들의 사업 부도와 가족 간의 갈등으로 심한 불안감을 느끼며 잠을 설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사람을 만나기 꺼려지며 낮에도 기운이 없어 움직이기조차 버거워졌다고 토로합니다. 이처럼 스트레스를 적절히 다스리지 못하면 신체 전반의 염증 반응이 커지고 혈압과 혈당이 오르며 심혈관 질환, 면역 저하, 우울증, 인지 기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새롭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깊은 호흡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신뢰하는 사람과 감정을 나누며 글을 쓰거나 음악을 듣는 등 마음의 통로를 열어주는 방식은 의외로 큰 회복 효과를 줍니다. 꼭 심리 상담사가 아니더라도 지역의 노인복지관, 정신건강센터를 통해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는 곳곳에 열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감정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거나 마음이 자주 무겁게 가라앉는 날이 많아졌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삶의 길이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깊이를 단단히 하기 위해 오늘도 자신을 다독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70세 이후 더 오래 사는 사람들의 비밀 스트레스 관리력, 사회적 연결.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갑작스러운 일로 마음이 뒤흔들릴 때 금방 진정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시나요? 아니면 걱정이 꼬리를 물고 점점 더 깊은 스트레스에 빠지시나요? 이처럼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루는가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남편의 오랜 병간호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고 저녁에는 가볍게 산책을 하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잠깐이라도 숨을 고르면 생각이 정돈되더라고요. 그게 하루를 버티게 해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습관의 이야기를 넘어 스스로를 돌보는 태도 그 자체였습니다. 최근 사별과 퇴직 후의 외로움으로 무기력감을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평소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잠도 깊이 들지 못하며 병원을 찾아도 특별한 원인을 찾기 어려운 몸살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의 경우처럼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누적시킬 경우 몸 안에서 만성 염증 반응이 활성화되며 심혈관 질환, 면역 저하, 우울증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스트레스는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이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숨 고르기, 가벼운 산책, 음악 듣기, 일기 쓰기, 친구와의 짧은 대화처럼 내 몸과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루틴을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넣어보세요. 특히 중요한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삶의 건강한 주도권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7번째 징후는 사회적 연결입니다. 건강과 장수에 있어 가장 저평가되었지만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매주 도서관에서 여는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고 교회 지인들과 월 1회 소풍도 함께 다니며 친구들과의 관계를 즐깁니다. 이 나이에도 약속이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라고 말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가득합니다. 반면 은퇴 후 친구들과 점점 연락이 줄고 가족들과도 멀어진 채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TV를 보며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하루는 점점 단조로워지고 약속이 없는 날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회적 고립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 건강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심해질수록 심혈관 질환, 인지 저하, 우울증,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복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부담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과 주 1회 통화하기, 동네 마실길에서 아는 얼굴에게 인사 건네기, 종이 편지나 문자로 안부를 묻는 것처럼 사소한 행동만으로도 외로움을 줄이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사람 만나는 게 귀찮고 전화를 거는 일조차 망설여지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그 작은 변화를 시작할 타이밍일지도 모릅니다. 나이 들수록 나 혼자도 괜찮다고 말하게 되지만 사실 건강은 연결을 통해 회복되는 힘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모임에 나가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예전 친구에게 안부를 묻거나 동네 문화센터에서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들어보거나 하루 한 번이라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그 작은 시도가 중요합니다. 관계라는 것은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와 이어져 있다는 감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맺는 관계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건강과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관계는 단순한 행복의 원천을 넘어 몸과 마음을 함께 건강하게 지켜주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걸음 속도, 악력, 균형 감각, 수면 패턴,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사회적 관계까지 7가지 중요한 징후에 대해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지금의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전히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며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가요? 반가운 소식은 이 모든 징후들은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만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실천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라는 사실이죠. 앞으로의 삶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과 실천이 내일의 건강과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좀 더 자주 걸어보세요. 손을 움직이고 악력을 점검해 보세요.
밤마다 같은 시간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수면 전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두는 것도 시작입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해보고 스트레스를 흘려보내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 역시 분명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삶은 단순히 오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 스스로 돌보고 선택하며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모여 만들어진 인생입니다. 수명은 숫자일 수 있지만 그 안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 마음에 남은 것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나는 오늘 이 내용을 실천해보겠다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희에게도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용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함께 생각나는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응원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의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함께 걸어가요. 감사합니다.